상견례 자리에 작업복을 입고 오다니. 너무 수준이하잖아. 6성급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딸의 상견례에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난 김대성을 보고 사돈 김세화는 한탄했습니다. 아버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자 딸 이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호텔 사장은 김대성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중요한 컨퍼런스 오셨나요? 도대체 김대성이 누구길래 호텔 사장까지 나와서 대접을 하는 걸까요? 거기에 갑자기 나타난 중동 백만장자 압둘라가 김대성에게 건넨 충격적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구독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토요일 저녁 서울 시내 6성급 롯데호텔의 최고급 VVIP 룸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낡은 남색 작업복을 입은 김대성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톱 밑에는 검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발에는 흙먼지가 묻은 안전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박상수와 김세화 부부가 김대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박상수의 얼굴에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났습니다. 어이, 기사 양반. 박상수가 혀를 차며 김대성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상견례 자리야. 공사판이 아니라고. 사람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김대성이 말하려는 순간 안쪽에서 김이나가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아빠. 이나의 외침에 박상수와 김세화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김세화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에, 이나 아버님이 저런 기름칠하는 분이셨어? 김세화가 박상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박상수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돈 양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의라는 게 있지 않소? 박상수가 고성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작업복이 웬 말이오? 김대성이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테스트가 길어져 바로 왔습니다. 늦은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박상수가 자신의 금장 시계를 두드리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내 아들 태준이는 고려대 나와서 LG전자 다니는 수재요. 우리 집안 똥에 당신 집안 된장 묻힐 생각 마쇼? 김세화가 이나를 쏘아보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어쩐지 지난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과일 하나 제대로 못 깎더라니.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가정교육이 뻔하지. 김태준이 부모님 앞에 나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선택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박상수 부부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룸 안의 최고급 식기들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김대성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룸 안을 감쌌습니다. 김대성이 딸의 상처받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나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김대성이 분노를 애써 누르며 차가운 물만 한 잔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대성의 마음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뒤섞였습니다. 딸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딸에게 짐이 되는 순간을 고통스럽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수가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내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 줄 알아?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라고. 그런데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어야 한다니. 김세화도 가세했습니다. 이나야, 시집와서는 집안일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겠다.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려면 말야. 이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김태준이 이나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려 했습니다.
김대성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룸의 문이 세차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호텔 총지배인이 다급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총지배인의 얼굴에는 당황과 놀라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룸 안의 험악한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어떤 사람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박상수와 김세화가 갑작스러운 총지배인의 등장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나와 김태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총지배인을 바라봤습니다. 총지배인의 다급한 발걸음이 룸 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총지배인에게 쏠렸습니다. 김대성만이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총지배인이 누구를 향해 다가가는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룸 안의 분위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총지배인이 곧장 김대성에게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대성 회장님. 총지배인의 외침에 룸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희 호텔을 또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직접 마중 나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상수와 김세화가 김 회장이라는 호칭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박상수가 자신이 이 근방에서 연탄 박 사장으로 불리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지배인이 자신을 다른 김 회장과 헷갈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대성이 총지배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가족 식사하러 온 것이니 괜찮습니다. 어서 볼일 보시지요. 김대성이 손짓으로 총지배인을 물렸습니다. 총지배인이 김대성의 작업복을 보고도 쩔쩔매는 모습에 박상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가 특별한 노동자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번에도 컨퍼런스 건으로 오셨습니까? 총지배인이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습니다. 미리 말씀 주셨으면 VVIP 동선을 준비했을 텐데요. 박상수가 이 상황이 못마땅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이보쇼, 지배인. 박상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우리 귀한 사돈을 모욕하는 거요? 이 양반이 무슨 회장이란 말이오. 총지배인이 박상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실례지만 손님은 누구신지. 지금 저희는 대성에너지 김대성 회장님과 대화 중입니다만. 대성에너지라는 말에 박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앞의 작업복을 믿지 못했습니다. 김세화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대성에너지면 그 유명한. 아니야, 말이 안 돼. 박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대성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됐습니다. 식사하게 해주시죠. 총지배인이 마지못해 물러나며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최고급 와인 서비스 준비하고 특별 요리도 추가로. 총지배인이 나간 후 어색하게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박상수는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대성에너지에도 막노동꾼이 있나 보지. 박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세화가 여전히 이나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수로 회장이 됐는지 몰라도 근본은 못 속인다. 너는 시집 오면 집안일 교육부터 다시 받아야겠다. 김대성이 기름때가 묻은 손을 씻었지만 지워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낡았지만 깨끗한 흰색 작업용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릎 위 리넨 냅킨 위에 조용히 덮었습니다. 박상수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경멸했습니다. 호텔 냅킨도 쓸 줄 모르네. 김세화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급한 행동이야. 이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태준이 이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나야, 괜찮아. 김대성이 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고 있었습니다. 박상수가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회장이 저런 차림으로 다니겠어? 분명히 뭔가 착각이 있을 거야. 김세화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호텔 직원들이 헷갈린 것 같아. 김태준이 부모님을 말리려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박상수 부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성이 물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의 거친 손과 고급 크리스털 잔이 대조를 이뤘습니다. 총지배인이 문 밖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성 회장님 테이블이니까 최고로 준비해. 실수하면 안 돼. 박상수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김세화가 이나를 째려봤습니다. 이나야, 내 아버지가 정말 뭘 하시는 분인지 솔직하게 말해. 이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박상수가 비웃었습니다. 훌륭한 기름칠꾼이겠지. 김대성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뭔가 큰 일이 벌어지려는 것처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가 계속되자 김대성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잠시 바람 좀 쐬겠습니다. 김대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나가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빠, 괜찮다. 금방 올게. 김대성이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김대성이 VVIP 룸의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 다른 VVIP 룸에서 거구의 중동 남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동 백만장자 압둘라가 김대성을 발견했습니다. 오! 압둘라가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마이 브라더 킴. 압둘라가 김대성에게 달려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당신은 현장에 있어야지 왜 호텔에 있습니까? 룸 안의 박상수와 김세화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압둘라가 김대성의 작업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쉬는 날에도 현장을 생각하는군요. 정말 존경합니다. 압둘라가 김대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대성이 유창한 말로 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압둘라, 여긴 사적인 자리입니다. 목소리 좀 낮추시죠. 그 순간 소리가 궁금해 복도로 고개를 내민 박상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상수가 김대성이 외국인과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에 1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상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외국말을? 압둘라가 박상수를 보며 김대성에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까? 제 딸이 가족이 될 뿐입니다. 김대성이 소개했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압둘라가 외치며 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박상수와 김세화가 갑작스러운 압둘라의 등장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압둘라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 조언해 주신 유럽 석유 수출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보낸 포르쉐 타이칸은 마음에 드십니까? 박상수와 김세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포르쉐? 김세화가 떠듬거렸습니다. 압둘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달 중동 마이너스 아세안 모임에 꼭 오십시오. 회장님의 그린 수소 기술이 없으면
행사가 안 됩니다. 압둘라가 더욱 신났습니다. 아, 이번 유럽 일정 마치면 독일의 김대성 빌딩을 선물로 지어드릴 테니 제발 거절하지 마십시오. 압둘라가 간청했습니다. 박상수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압둘라가 이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따님이군요. 압둘라가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수행원이 즉시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아름답군요. 압둘라가 직접 목걸이를 이나에게 걸어줬습니다. 결혼 축하 선물입니다. 이나가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김대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둘라가 수행원들과 함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가족 시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압둘라가 김대성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형제여. 압둘라 일행이 퇴장했습니다. 룸 안에는 포르쉐, 유럽 에너지 수출, 김대성 빌딩이라는 단어만 메아리 쳤습니다. 정적이 룸을 감쌌습니다. 박상수가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김세화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며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 이나가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목걸이가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김대성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박상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김세화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룸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대성이 물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김태준이 부모님을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박상수와 김세화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나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분은 오랜 친구야. 김대성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압둘라가 남기고 간 여운이 룸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박상수와 김세화는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떠올리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압둘라가 사라진 VVIP 룸에서 박상수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박상수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방금 전 총지배인이 말했던 대성에너지가 자신이 매일 아침 경제뉴스에서 보던 그 굴지의 석유 에너지 기업임을 깨달았습니다. 박상수는 자신이 그저 연탄과 난방유를 취급하는 중소기업 사장인 반면 김대성은 세계의 에너지를 주무르는 거물임을 직시했습니다. 김태준이 아버지 박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체 장인어른께 무슨 결례를 범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 있어요? 김태준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김세화가 창백해진 얼굴로 이나의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나야, 우리가... 하지만 이나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김대성이 묵묵히 깨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휴지에 싸서 한쪽에 치웠습니다. 박상수가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노동이 아닌 정리를 하는 손길임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박상수가 자존심도 잊은 채 김대성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성이 그의 팔을 잡아 저지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김대성이 박상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회장이기 이전에 내 딸 이나의 아비입니다. 김대성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사돈께서는 오늘 그 아비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박상수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돈어른, 이 무지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박상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김세화도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김대성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김대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이나가 절규했습니다. 장인어른, 김태준도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김대성은 딸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흙먼지 묻은 안전화를 신고 VVIP 룸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빠, 아빠. 이나가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김대성이 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미안하다, 이나야. 아빠는 더 이상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김대성이 망설임 없이 룸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복도에는 박상수 부부의 뒤늦은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박상수가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이나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김태준이 망연자실한 부모와 울고 있는 이나 사이에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뒤로하고 김대성을 쫓아 호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장인어른, 잠깐만요. 김태준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호텔 앞 도로에서 김대성이 작업복 차림으로 택시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성의 지친 뒷모습 위로 그의 험난했던 과거가 겹쳐 보였습니다. 김태준이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부모님을 용서해 주세요. 김대성이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태준아, 오늘 일은 잊어라. 이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거다.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나 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김태준이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라. 김대성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김대성이 택시 한 대를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김태준이 차 문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나 씨를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김대성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가족이 되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야. 오늘 자네 부모님은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 김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부모님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이나 씨를 지키겠습니다. 김대성이 택시에 몸을 맡겼습니다. 늦었어, 태준아. 어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야.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김태준이 뒤에서 택시를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김대성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가난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꿨던 꿈들, 딸을 위해 견뎌온 모든 고생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가 밤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김대성은 혼자 남겨진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택시가 도심의 불빛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김대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이
30년 전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30년 전 찢어지게 가난했던 김대성은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퍼주던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가 밥을 퍼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성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습니다. 1년 후 갓 태어난 딸 이나가 그들의 삶에 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나의 분유값을 벌기 위해 김대성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여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현장에 파견 근무가 있어. 김대성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우디요? 그럼 언제까지 못 만나는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계약이야. 하지만 돈은 지금보다 10배 많이 벌 수 있어. 이나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요. 저와 이나는 괜찮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뜨거운 사막에서 김대성은 젊은 엔지니어 압둘라를 만났습니다. 압둘라는 실력은 있었지만 자본이 없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형 폭발 사고가 날 뻔한 시추 현장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험해. 모두 대피해. 김대성이 자신의 경험과 직감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소리쳤습니다. 압둘라, 빨리 이쪽으로. 김대성과 압둘라가 함께 모든 작업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텐트에서 압둘라가 김대성에게 말했습니다. 브라더,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예요. 김대성이 자신이 독학으로 연구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연구한 석유 정제 기술이야. 자네가 가져가. 형제니까요. 압둘라가 놀랐습니다. 이런 귀중한 것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해. 김대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2년 후 김대성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김대성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 이나만큼은 현장에 먼지 마시게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꼭 크게 될 사람이니까요. 김대성이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3살 이나가 아빠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하늘 날아갔단다. 몇 년 후 억만장자가 된 압둘라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김대성의 기술로 가문의 작은 정유소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브라더, 이제 우리가 함께 일할 때입니다. 압둘라가 김대성을 껴안았습니다. 대성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요. 당신이 회장이 되세요. 김대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회장이야. 나는 그냥 현장 일꾼이야. 아니에요. 현장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압둘라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철학과 내 자본이 만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대성에너지가 탄생했습니다. 김대성은 회장이 된 후에도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경영자는 가짜야. 김대성이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해. 딸 이나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김대성이 일부러 숨겼기 때문입니다.
김대성은 딸만큼은 자신처럼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아내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견례에서 벌어진 일은 그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택시가 에너지 연구소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김대성이 택시비를 건넸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소 건물이 보였습니다. 김대성이 택시에서 내렸을 때 뒤에서 차 한 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김태준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멈춰주세요. 김태준이 김대성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대성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따라온 거야?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김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나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김대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부모님이 오늘 한 말을 들었잖아. 그분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래도 시간을 주세요. 김태준이 애원했습니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김대성이 연구소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늦었어, 태준아.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법이야.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대성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며칠 후 김대성이 대성에너지 본사 회장실에서 딸 이나를 불렀습니다. 넓은 회장실 책상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앉아라, 이나야. 김대성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나가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아빠, 결혼거는 없던 일로 하자. 김대성이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태준 씨 부모님과는 더 이상 엮일 수 없다. 이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그럴 수는 없어요. 이미 정한 일이야. 김대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태준 씨한테도 통보했다. 이나가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발. 이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 씨는 잘못 없어요. 그 사람은 아빠처럼 저를 지켜준 사람이에요. 김대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나야, 일어나라. 안 일어날 거예요. 이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세요? 이나가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잃은 슬픔 때문에 매일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김대성이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태준 씨가 저를 도와줬어요. 이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학비 벌어야 한다고 했을 때도 태준 씨는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일자리를 구해줬어요. 이나가 더욱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막노동꾼이라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땀 흘려 일하는 아버지가 존경스럽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김대성의 주먹이 책상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김태준은 LG전자 인사팀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만두시겠다는 거죠? 인사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사표 받아주세요. 김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김태준이 사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퇴근 후 김태준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냐? 박상수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집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김태준이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김세화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김태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박상수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태준아, 정신 차려라. 그까진 여자 때문에 이러는 거냐?
김태준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까진 여자라고 하지 마세요. 이나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김태준이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사과하실 생각이 있을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김태준은 김대성의 연구소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연구소를 나오던 김대성이 쓰러진 김태준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준은 감기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김대성이 김태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인어른. 김태준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김대성이 김태준을 부축했습니다. 제발 이나 씨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김태준이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평생 지킬 수 있겠나? 김대성이 김태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김대성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결혼을 허락하겠다. 정말이세요? 김태준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김대성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때까지 이나를 잘 보살펴라. 3주 후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압둘라가 보낸 전용기가 하객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박상수와 김세화 부부는 식장 구석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죄인처럼 작아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패백실에서 김태준이 김대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께 큰 절 올리겠습니다. 김태준이 깊숙이 절했습니다. 평생 아버님께 속죄하며 이나 씨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부족한 사위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성이 김태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부터 자네는 내 진짜 아들이네. 김대성이 김태준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김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박상수 부부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나와 김태준이 행복한 미소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김대성이 홀로 남아 복잡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비서가 김대성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압둘라 회장님과의 긴급 미팅이 잡혔습니다. 유럽 에너지 시장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김대성이 지친 몸을 이끌고 턱시도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익숙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상황실로 가자. 김대성이 대성에너지 비상대책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김대성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새벽 김대성이 대성에너지의 지하 벙커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세계 각국의 에너지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김대성은 여전히 현장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압둘라와 유럽 지사장들이 화상회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브라더,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압둘라가 모니터 너머로 급박하게 외쳤습니다. 러시아가 가스관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유럽 전역이 난방 대란에 빠졌습니다. 김대성이 지도를 펼쳐놓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비축량은 얼마나 되나? 3주치 정도밖에 없습니다. 독일 지사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김대성이 펜으로 지도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루트로 해상 운송을 늘려야 해. 노르웨이와 카타르 쪽에서
긴급 물량을 확보하자. 브라더,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압둘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김대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어. 우리가 도와야 해.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어요. 압둘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12시간째 이어졌습니다. 김대성은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3번 저장 탱크에서 비축유 방출 준비해. 김대성이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우리 비축분이 위험할 수 있는데. 기술팀장이 우려했습니다. 괜찮아. 유럽 사람들이 먼저야. 김대성이 피로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지만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김대성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조금 쉬시는 게. 괜찮아. 계속하자. 김대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30시간째 김대성이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려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술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5번 파이프라인에서 압력 이상이 감지됐어요. 김대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장 상황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36시간째 김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지시를 내렸습니다. 3번 현장. 김대성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밸브. 김대성이 마지막 말을 중얼거리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상황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김대성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119 불러. 의료진 호출. 비서실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니터 너머의 압둘라가 상황을 파악하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브라더가 왜 쓰러진 거야? 최고의 의료진을 당장 보내라. 헬기든 전용기든 모든 동원해. 비서실장이 매뉴얼에 따라 119에 연락했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본사 지하 상황실입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동시에 다른 직원이 신혼여행 중인 이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항에서 막 귀국해 차에 탄 이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나가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됐어요? 옆에 있던 김태준이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저 김태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회장님이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김태준이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119 부르셨습니까? 지금 증상이 어떻습니까? 119는 이미 출동했습니다. 의식을 잃으셨어요. 김태준이 즉시 지시했습니다. 아버님, 평소 드시던 약 있습니까? 지금 가는 병원 말고 제 친구가 있는 한국대 병원 심장센터로 무조건 옮겨야 합니다. 김태준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태준이야. 내 장인어른이 급성 심근경색 같아. 당장 스텐트 시술 준비해. 전화 너머에서 친구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 지금 몇 시인데? 어디야? 대성에너지 본사야. 헬기로 옥상으로 갈 거야. 알았어. 즉시 준비할게. 김태준이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한국대 병원으로 가세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비서실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회사 헬기 있죠? 아버님을 한국대 병원 옥상 헬기장으로 직접 이송하세요. 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30분 후 대성에너지 옥상에서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김대성이 응급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한국대 병원 옥상 헬기장에서는 김태준의 친구인 심장외과 전문의와 수술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미리 연락해서 모든 준비 끝났어. 의사가 의료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수술실로. 헬기에서 들것에 실린 김대성이 내려졌습니다. 의료진이 신속하게 김대성을 수술실로 이송했습니다. 김태준과 이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이 이미 시작된 후였습니다. 오빠,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이나가 울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힌 상태였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도착해서 스텐트 시술을 진행 중입니다. 의사가 안심시켰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이나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아빠, 제발 괜찮아야 해요. 김태준이 이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을 거야. 민수가 최고 실력자야. 태준 씨가 아니었다면. 이나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 덕분에 아빠가 살 수 있을 거예요. 김태준이 이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이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수술실에 빨간 불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서 김대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첫 번째로 보인 것은 지친 얼굴의 김태준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의자에 앉아 밤새 김대성을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김대성이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태준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깨셨네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잠깐. 김대성이 김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먼. 김대성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아들이 나를 살렸어. 아버님. 김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김대성이 김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그때 병실 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수와 김세화 부부가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부모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박상수와 김세화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상수가 김대성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박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회장님을 살렸다는 말을 듣고 염치 없지만 찾아왔습니다. 박상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김세화도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김대성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김대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시라고요. 박상수와 김세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대성이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을 낳아주신 두 분 또한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박상수와 김세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어른,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김대성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거 일은 잊어버리시죠. 김세화가 이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나는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나야. 김세화가 이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다. 이나가 김세화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되어줄래? 김세화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나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대성이 퇴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대성의 집에서 처음으로 두 가족이 모여 식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박상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덕분입니다. 김대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저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무슨 조언요? 연탄 사업을 접으려고 합니다. 박상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를 배우고 싶어요. 사돈어른께서 가르쳐 주시면. 김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언제든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대성이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너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 네, 말씀하세요. 대성에너지에서 일할 생각 없니? 김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차세대 기술 경영을 맡겨보고 싶어. 김대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린 수소 부문 말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준이 기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1년 후 울산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현장. 김대성이 여전히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3번 라인 압력 체크 완료. 현장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 다음 단계 진행해. 김대성이 지시했습니다. 그때 김태준이 현장으로 뛰어왔습니다. 김태준은 이제 대성에너지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김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김대성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이냐? 김대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럼 빨리 가야지. 김대성이 작업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는 이나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김태준과 박상수, 김세화 부부가 행복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어디 있어? 김대성이 헬멧도 벗지 못한 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이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김대성이 기름때 묻은 손을 황급히 닦으려 했습니다. 손이 더러워서. 괜찮아요, 아빠. 이나가 아기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갓 태어난 손주의 작은 손이 김대성의 거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나. 김대성이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손이. 김대성이 손주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현장의 땀 냄새와 새 생명의 전 냄새가 어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닮았네. 박상수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손이 벌써 이렇게 힘센 걸 보니 할아버지 후계자 확실해. 하하. 김대성이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 할아버지처럼 현장에서 일할 거냐? 아기가 작은 손으로 김대성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래. 할아버지랑 같이 일하자. 김대성이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구나. 김태준이 아버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나가 남편과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행복하게 키우자. 물론이지. 김대성이 손주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줄게. 병실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김대성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상수와 김세화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행복하네. 김세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당연하죠, 어머님. 이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대성이 손주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아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거라. 아기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방긋 웃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성의 얼굴에 더욱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김대성 회장과 사돈 박상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30년간 현장을 지켜온 김대성의 철학처럼 진짜 가치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삶에서 나옵니다. 박상수 부부의 뒤늦은 깨달음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김태준의 의리 있는 행동이 모두 어우러져 완전한 화해와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